이렇게 막 뭘 하고 있는데 멧돼지가 온다. 안녕하세요, 건하철의 활잡입니다. 자, 오늘 조금 특이하고 재미난 활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제품인데요, 이 활이에요. 활처럼 안 생겼죠, 잘? 예, 맞습니다. 이 제품은 서바이벌 보우예요. 자, 서바이벌 보우라 하면 뭐 살아남기 위한 활이죠. 살아남기 위한 활이라고 포지셔닝을 해서 개발된 그런 제품이죠. 유사시에 쓸 수 있도록 아주 작은 크기의 패키징 사이즈를 보이고요. 그리고 무척 가벼워야 할 것 같은데 가볍지는 않아요. 꽤 무거워요. 2.91, 2.91파운드가 나오거든요. 3파운드가 조금 못 미치는데 일반적인 테이크다운 리커브 보우, 테이크다운 롱 보우 이런 거에 비해서는 조금 가벼운 편이긴 해요. 조금 가벼운 편이긴 한데 제 인상으로는 이 무게보다는 훨씬 더 가벼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가볍고 조금 더 작았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하는데 실제로 조립을 해서 좀 제대로 사용을 해보니 좀 일리가 있어요. 이렇게 좀 묵직하게 만들어 놓은 일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보면 이렇게 중간에 밴드가 묶여 있죠. 밴드를 풀어내면요, 밴드를 풀어내고 이건 주머니에 넣을게요. 림 2장하고 라이저 중간에 커다란 몸통, 그리고 요 라이저 중간에 보면은 약간 수납을 할 수 있는 그런 포켓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테이크다운 화살을 넣을 수도 있고, 좀 긴 화살을 중간에 분해를 해가지고 인서트로 연결해서 쓸 수 있는 그런 형식의 테이크다운 화살을 좀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다른 액세서리들 간단한 핑거탭이라든지 이런 걸 좀 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수납 공간이 살짝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봐서는 이게 어떻게 활이야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조립 과정하고 슈팅 과정하고 이런 걸 좀 보여드릴게요. 되게 간단해요. 그냥 림 이렇게 끼우고요. 앞뒤를 좀 구분해야겠죠. 림을 끼우면 이렇게 길다란 짝대기 모양이 되는데, 활줄을 꺼내서 일반적인 활처럼 그냥 스트링을 해주면 됩니다. 이게 림이 들어가는 부분은 막 탁 고정이 되거나 그렇진 않아요. 그냥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정도. 덜렁덜렁하죠. 이런 상태에서 줄을 걸어서 장력을 주게 되면 단단하게 고정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넣고요. 지금 이 제품은 45파운드입니다. 45파운드짜리 활이고요. 이렇게 넣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걸 수도 있지만, 저는 발뒤축에다 이렇게 그냥 대놓고 쭉 잡아 당겨서 이렇게 걸 수 있는 그런 스트링 방식을 조금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리커브가 아니니까 굳이 뭐 발등에다 걸어가지고 트위스트 해가지고 막 이렇게 끼울 필요가 없거든요. 자, 이렇게 끼워 놓고 보면은 얼추 활 모양이 나오죠. 그래요. 조금 특이한 모양이긴 하지만 활의 모양새를 드디어 갖추게 됐습니다. 자, 여기서 좀 특이할 만한 부분은 라이저 쪽이죠. 라이저에 지금 제가 스페이서를 이렇게 대놨습니다. 스페이서가 떨어져 있는 상태, 스페이서가 빠져 있는 상태라면은 센터가 상당히 좀 많이 파여 있는, 쉘프가 깊고 넓은 타입의 활이 돼버려요. 그래서 레스트에다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러그만 붙여 놓는다거나 스티커 같은 것만 붙여 놓으면은 화살이 왼쪽으로 많이 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스페이서를 달았고요. 레스트 볼트 구멍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간단한 웨더 레스트라든지 이렇게 L자 형식으로 되어 있는 아주 간단한 레스트들이죠. 그런 거를 끼워서 비행을 잡는다거나, 아니면은 정상적인 아주 일반적인 레스트를 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플런저도 설정이 가능할 것 같고요. 높이도 상당히 좀 있는 편이라 레스트 볼트가 이 정도 위치에 있거든요. 근데 쉘프는 요 밑에 있어요. 그래서 그런 레스트를 장착하게 되면은 플라스틱 깃 화살도 무리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가 된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활의 라이저의 무게에 대해서 아까 앞서서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라이저의 무게가 이렇게 무거울 필요가 있는가 라는 고민을 했었는데 어떤 동영상 하나를 봤어요. 제가 최근에 이 SAS 제품명도 설명 안 드렸네요. 여태까지. SAS의 서바이벌 아처리 시스템이라는 회사죠. SAS의 스카우트라는 제품입니다. 제일 간단하고 컴팩트한 그런 구조의 활인데요. 그 회사에서 나오는 제품 중에요. 최근에 영상이 하나 올라갔어요. 이 제품을 가지고 아프리카 같은데, 아프리카는 아니었나? 어디였더라? 하여튼 뭐 약간 사막 같은데 그런 데 가가지고 이 제품을 막 비나를 막 수십 번 막 빵빵빵빵 쏘고 차로 밟고 지나가고 망치로 망치가 아니고 이 라이저 자체를 망치로 쓰더라고요. 망치처럼 블럭, 그러니까 벽돌이죠. 구멍이 뚫려 있는 타공 벽돌을 막 깨더니 타공 벽돌은 아주 쉽게 깨지니까 이제 완전히 콘크리트 블럭을 한번 깨보겠습니다 하더니 그 콘크리트 블럭도 막 깨요. 그리고 딱 보면은 그냥 스크래치 정도만 나고 이 라이저는 멀쩡하더라고요. 심지어는 나중에는 총까지 쏘더라고요. 구멍을 3개를 내요. 여기다가 총으로. 되게 대구경 그 저격용 총으로 쏘더라고요. 이 활을. 이 영상 좀 편집해서 보여드릴 텐데 그런 연후에 활을 또 발시를 해요. 정상 발시가 됩니다. 상당히 터프하고 강인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활의 성능이야 제가 테스트한 그런 자료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제시를 해드릴 건데 성능은 둘째치고 서바이벌 상황에서 이 활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될 수 있을지 좀 잘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사실 그 정도의 극한 서바이벌 상황이 우리한테 쉽게 발생하진 않죠. 발생하진 않는데 우리 또 로망이 있잖아요. 예, 누구나 사냥을 하려고 활을 쏘진 않죠. 그리고 우리가 등산을 하거나 어떤 극한의 스포츠를 즐긴다 라고 했을 때는 그 상황 자체를 즐기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 상황이 극한이기 때문에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캠핑도 마찬가지고요. 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상황에서 쓰일 수 있는 활이다라는 아이덴티티를 즐기는 것이지 실제로 이 활을 서바이벌 상황에서 막 쓰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어쨌든 그런 서바이벌 상황이 극한의 상황이 벌어진다고 해도 이 활은 그런 식의 활용도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재밌어요, 이 활이. 활로 쓰다가 둔기로도 쓸 수 있는 그런 라이저를 지니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작은 그런 상상을 해봤는데 만약에 진짜 그런 서바이벌 상황이 벌어진다 그러면은 이 앞에 림 포켓 꼽는 데다가 칼날 같은 거를 끼워서 작은 무기로 활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얼토당토 않는 상상을 했는데 진짜로 뭐 아포칼립스가 이루어진다 뭐 그 좀비 아포칼립스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 전쟁 상황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 라고 했을 때 와 이 말은 조금 든든한 동반자가 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우리 다 그런 생각 조금씩 하면서 살잖아요. 재밌잖아요. 자, 아까 세팅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자, 여기 보시면은 레스트 쉘프에다가 제가 스페이서를 이렇게 끼워놨어요. 지금 비행 상태가 500번 링크보이 30인치짜리 화살에다가 촉을 175g짜리를 걸었을 때 아주 예쁜 비행이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600번대 스파인에 맞을 거예요. 이 활은 45파운드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 28인치 계측을 해보니까 41점 몇 파운드 이 정도 나오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실망을 많이 했어요. 계측되는 웨이트가 상당히 낮게 나온다. 그래서 29인치까지 한번 당겨봤거든요. 근데 29인치에서는 또 45파운드가 딱 나와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활은 29인치 드로우 기준으로 한번 골라보시는 게 만약에 살 생각이 있다면 골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스페이서는 주인싱 제품 껴놨어요. 이거는 사실 뭐 제가 따로 판매를 하려고 제품 올려놓거나 하진 않았는데 여분 부품으로 좀 가지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 이 제품을 이제 구매하시는 분들 중에 원하시는 분들 있으면은 요거 정도는 제가 서비스로 장착을 해서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센터 노킹 포인트는
위아래 틸러를 조정할 수가 없어요. 위아래 림 구분도 없어요. 이 활은. 예, 그런 상황에서 4분의 1인치 정도 상향 포인팅이 된다라는 거 좀 슈팅을 통해서 확인을 했고요. 지금 보면은 조준기 볼트도 돼 있어요. 조준기 이제 붙일 수 있는 마운트 베이도 돼 있어서 조준기가 필요하신 분들은 조준기 붙여서 쓸 수도 있고요. 또 퀴버가 필요하신 분들은 퀴버 붙여서 쓸 수 있고요. 그렇습니다. 자, 한번 당겨서 쏘는 모습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브레이스 하이트가 근데 브레이스 하이트가 6인치가 조금 더 되는 정도예요. 아주 짧은 브레이스 하이트를 가지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간단하게 쏘다 보니까 이런 상태에서 조금 가벼운 화살을 쓴다거나 그래 버리면은 손목에 조금 줄이 때리는 현상이 없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지만 조금 묵직한 화살을 쓴다고 했을 때는 그런 현상은 확실히 줄어듭니다. 드로우 특성은 제가 실험한 결과들 이렇게 좀 보면서 안내를 해드릴 건데, 드로우 특성은 제가 그 실험을 하기 전에도 느꼈지만 초반에는 물렁물렁해요. 정말 물렁물렁합니다. 근데 이게 이 물렁물렁함이 완전히 싸구려 느낌은 아니고 조금은 당겨줘요. 정비례 정도는 하겠다라는 생각했는데 정비례에 아주 약간 못 미치더라고요. 그 DFC 곡선이. 자, 그래서 약간 편안한 드로우, 좋게 말하면 편안한 드로우. 초반에 아주 물렁하게 따라와요. 근데 후반에 급하게 붙습니다. 웨이트가 급하게 붙어요. 후반 한 27인치, 28인치, 29인치 이쯤에서 인치당 웨이트 업이 한 3에서 4파운드 정도 쭉쭉 붙더라고요. 보통 2.5파운드 정도 보거든요. 리커브 보호의 경우. 근데 그거보다 조금 높은 정도로 웨이트가 급하게 붙어요. 한번 쏴볼게요. 비행, 제가 한 건 뭐냐면은 비행이 너무 예뻐서 제가 이 활 쏘는 영상들 이렇게 보잖아요. 비행이 다 개판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 리뷰하면서, 외국인들 리뷰하면서 영상들 보면은 비행이 막 탁탁탁탁 털리면서 날아가고, 심지어는 공식 홈페이지에 있는 영상도 비행이 엉망진창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했죠. 야, 그래도 이 활 나한테 주면은 내가 비행은 예쁘게 맞출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맞췄죠. 아주 예뻐요. 비행 아주 예쁘고요. 그리고 이런 형식의 막대 먹은 활에서 미안하다. 막대 먹은 활에서 제일 중요한 점은 뭐냐면 사실은 센터감이에요. 센터의 안착감이 얼마나 편안한가, 위아래로 쏠림이 없는가, 이런 거를 좀 저는 중요시하게 생각하거든요. 사람마다 그 기준 좀 다르겠지만 저는 그래요. 편안하게 안착감을 가질 수 있는, 왼손의 안착감이요, 가질 수 있는 센터로 가져오는가, 상당히 좋아요. 상당히 좋고, 위아래 쏠림 없이 손바닥 아랫면에 이 그 팔 뼈다구 끝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피벗 포인트에 아주 편안하게 안착감을 줍니다. 해서 쏠림 없이, 이 서바이벌 보드 몇 종류 제가 본 게 있거든요. 한 10몇 년 전부터 몇 종류 봤는데 그 중에 제일 안착감은 좋은 것 같아요. 편안합니다. 그리고 슈팅 소음 지금 들으셨죠? 슈팅 소음 아주 조용한 편이에요. 근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조건이 뭐냐면은 화살 무게를 한 450g 이상은 맞춰야 돼요. 안 그러면 무척 시끄럽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600번 앞에 촉을 100그레인을 붙여놓은 링크보이 화살이에요. 얼마나 시끄러운지 보여드릴게요. 그죠? 뭔가 빵, 평 하면서 나가죠. 비날 쏘는 느낌이에요. 네. 자, 여기서 유추할 수 있는 것, 가벼운 화살에서의 효율성이 무척 낮다. 이거는 제가 실험으로 확인을 했었는데 거의 한 70% 초반대 정도 되더라고요. 에너지 이피션시가. 그 에너지 효율은 뭐냐면은 당겨지는 힘을, 이거를 표로 분석해 가지고 적분을 해요. 적분 맞나 이게? 모르겠어요. 하여튼 제가 그 공식대로 해서 그 표의 아랫 면적의 넓이로 유추해서 에너지의 저장
정도를 좀 따져봅니다. 그래서 그걸 따져보면은 요거 28인치까지 당겼을 때 25피트파운드 정도 돼요. 근데 화살에 실리는 에너지는 그거의 한 70% 정도밖에 안 되더라 라는 거예요. 가벼운 화살 썼을 때 300g짜리. 그런데 275g까지 제가 실험을 했거든요. 275g 정도까지 끌어올리니까 거의 90 몇 퍼센트? 요 정도 때까지 에너지 효율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런 에너지들은 소리나 진동으로 다 좀 분산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한 20%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소리나 진동으로 확산이 돼서 사라지는 에너지가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벼운 화살보다는 좀 묵직한 화살을 세팅해서 이 활에다가는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품 특성들이야 뭐 이게 활로서 되게 훌륭하다라고 얘기하기는 힘들어요. 이 활은 활로서 훌륭하진 않아요. 그런데 그 앞에 서바이벌 이런 네 글자의 단서가 붙는다면 매우 훌륭합니다. 서바이벌 용도라면은 저는 매력적으로 한자로 좀 구비해 놓고 차에다가 툭 실어 놓고선 아무 때나 꺼내서 활놀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장비로서 조금 마련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얼마나 잘 맞는지 이것도 한번 봐야죠. 얼마나 잘 맞는지도 한번 볼게요. 비행도 보여드릴까? 얼마나 비행성이 좋은지. 자, 논스탑으로 끊지 않고 쭉 갈게요. 이건 지금 제가 비행성을 맞춰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자, 보셨죠? 지금 약간 라이트 테어가 아주 조금 나긴 해요. 요거거든요. 라이트 테어가 아주 조금 나긴 하는데 요 정도 차이라면은 앞에 브로드 헤드를 붙여 놓는다거나 했을 때 큰 차이 안 날 것 같아요. 타점의 큰 차이는 느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상당히 괜찮죠. 일반적인 어떤 리커브 보호라든지 베어 보호 제품에 준하는 그런 성능을 지녔다라고 판단이 좀 됩니다. 자, 화살 뽑아가지고 한번 가볼게요. 지금 타겟에는 이렇게 먼저 쏴놨던 화살들이 박혀 있죠. 요걸 빼서 가지고 가보겠습니다. 좀 많이 쏴볼까? 이게 재밌으니까 자꾸 쏘게 되더라고요. 재밌다기보다는 흥미로워요. 이 슈팅 하는 것 자체가 흥미롭게 다가오네요. 약간 전에 없던 그런 경험이라 그런지 캔팅은 이거는 스페이싱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좀 많이 달라지는 문제인데 캔팅 각은 그렇게 처음에 이 스페이스 안 하고서는 거의 세워서 쐈어요. 그래야 센트럴하게 날아가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스페이서를 좀 달아놓은 상태라서 캔팅을 좀 충분히 하고 쏩니다. 아이고 진짜 요대로 그대로 날아가요. 화살이 비행 너무 예쁘게 맞춰놨어. 자, 베어보호는 비행이 나와줘야 타점도 나와줍니다. 아유 좀 털렸다. 슈팅 순간에 좀 털렸어요. 이번엔 안 털렸어요. 잘 들어가요. 근데 지금 손목에 계속 맞고 있어요. 그래서 커다란 그 암가드 완전히 저 풀커버가 되는 암가드보다는 여기다 손목 밴드 같은 거 하나 감아주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슈팅음도 사일런싱 전혀 안 돼 있는데도 아주 좋죠. 이 정도면은 저는. 방금 전에는 소리가 좀 이상한 소리가 나는데 앞에 촉이 좀 풀렸나봐요. 허럭 하고 나가네. 오우 씨. 화살길이 막 때리겠는데 이거 괜찮아요 진짜.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너무 신나게 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될 것 같아요. 자,
짜잔. 보세요. 털렸다고 얘기한 거 한 발. 옆으로 크게 빠진 게 하나 있죠. 이거 포기브니스는 실수발에 있어서는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요거 한 발 빠졌고요. 얘 빼버리고 나머지만 얘 실수했어. 내가 확실히. 자, 거의 한 손에 잡힐 정도의 탄착근을 보여주죠. 이거 안 맞은 것도 좀 빼볼까요? 이거 쏠 때는 확신이 좀 있는 상태에서 쐈고, 애들 또 약간은 미심쩍은 상태에서 쐈거든요. 그러니까 적응이 좀 필요할 것 같긴 해요. 그립이 딱 이 부분이 그립이다라는 표시가 없어요. 이 활이 여기 잡아도 되고 여기 잡아도 되고 여기 잡아도 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요 위에다가 조그맣게라도 뭔가 이렇게 좀 인디케이팅을 해주면은 그 다음에는 훨씬 더 좀 적중률이 올라갈 것 같거든요. 자, 7발 쐈는데 그 중에 4발 정도가 요 정도로 모였습니다. 손에 딱 잡힐 정도로 모였죠. 4발 정도가. 나머지 3발은 좀 빠졌다고 쳐도 훌륭하지 않나요? 이 정도면? 원거리 슈팅도 좀 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재밌어요. 자, 패키징 하면서 마무리할게요. 이 활 아주 간단해요. 풀 때도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해주면은 또 쫙 펴지죠. 이 상태에서 활줄 빼고 림 빼고 림 빼고 활줄 빼고 이렇게 해서 그냥 묶어주면 그만이에요. 묶어줄 때는 아까 제가 주머니에 넣어놨던 밴드를 활용해도 될 것 같고요. 다만 좀 조금 더 컴팩트 했으면 좋겠다 라는 아쉬움이 조금 있긴 있어요. 조금만 더 컴팩트 했으면 좋겠다 라는 아쉬움이 있어요. 근데 이 정도만 해도 저는 충분히 가방에 쏙 넣어서 등산 가방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쏙 넣어서 그냥 활용해도 괜찮을 법한 것 같아요. 자, 이상입니다. 그 전에 이 부분 이제 마감 같은 걸 좀 보여드릴 텐데, 카본 플레이트로 이렇게 마감을 해놔가지고, 보면은 림을 껴놓으면은 끝에가 보이게 돼 있어요. 얼만큼 들어갔는지. 보세요. 하면은 여기 림이 이제 보이죠? 림이 여기 안 보이면은 덜 들어간 거예요. 끝까지. 그러니까 안 들어갈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쑥쑥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막 뭘 하고 있는데 멧돼지가 온다. 서바이벌 보였습니다.